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땡땡땡 탑수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페이지 118페이지 파트 1에서 월드의 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그 문제에서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답이 뭐냐 이거 설명하다가 제가 어제 끝을 흐지부지고 말았는데 1번 행아웃, 2번 to hang out, 3번, C번, B번, C번, hanging out. 그 다음에 D번, of hanging out. 자, 이 중에 어떤 게 답이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진주어죠. 여기가 진주어고, 여기가 it니까. 그럼 이거 주어로 빠져나가 버리면, was 목적 없죠.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요즘은 월드에 목적어 없는 것도 맞다고 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가 진주어 나와줘야 되잖아요. 진주어. to 부정사하고 동명사 중에서 동명사는 가주어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왜?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구문은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어가 짧은데 굳이 이걸 뒤로 빼고 여기다 가주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원래 답인데 이것이 원칙으로 따져서 문장이 제대로 되려면은 it is worth while 이라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worth의 목적어. 그 다음에 to hang out 이렇게 해서 진주어 가주어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worth의 목적어가 반드시 while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여기서 to 부정사가 와야 되냐 동명사가 와야 되냐.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는 답을 C라고 지금 답을 C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장이 원래는 맞는 문장인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위 있는 시험에서 공식적인 국가기관 따위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와서는 안 되고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03번 문제인데 여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목적격도 씁니다. 동명사는 명사에 준하죠. 그래서 I am proud of being smart. 나는 똑똑한 것이 자랑스러운데 누가 똑똑하냐? 탐의 똑똑한 것이 돼야 되죠. 탐의 똑똑한 것. 그래서 탐이 똑똑한 것. 그런데 소유격 대신에 목적격도 쓰니까 탐 being smart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이걸 탐은 주격일 수도 있죠. 탐 is smart. 이때는 주격이고 I love 탐 하면 이때는 목적격이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탐이 되면 왜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냐? 전치사에 걸리니까 목적격이 돼야 되죠. 그죠? 전치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목적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명사가 나올 때 he is being smart. 나는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자랑스럽다 할 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니까 him being smart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소유격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지만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보다는 소유격이 더 좋다. 그래서 영작시험에서는 요걸 쓰면 100점, 요걸 쓰면 한 70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소유격이 더 바람직하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문제에서 When Sally talked to me about him, I was really impressed. 나는 정말 인상 깊었다. 뭐에서? By his having behaved like in a gentleman-like way. 여기서 좀 이제 해석이 좀 헷갈릴 텐데, 셀리가 나에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요거죠. 그가 옛날에 신사다운 방식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인상이 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his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him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 할 때는 목적격보다는 소유격이 더 좋으니까 his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에서 뭔가가 약간 좀 이상한 설명이 돼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셀리가 나한테 얘기를 했죠. 셀리가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때 또 인상 깊게 들었죠. 그것을. 그래서 셀리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인상받은 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신사답게 행동을 여기서 했죠. 그래서 두 개 시제 차이 나죠. 그래서 그는 과거인데 요거보다 행동한 건 그 이전 일이니까 여기가 완료 동명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having behaved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가 왜 having behaved냐, 왜 완료 형태를 취했냐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시제 차이가 나니까 완료 동명사 써야 되죠. 자, 그것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요거하고 요것의 의미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요것은 탐이 똑똑한 것이고 요건 똑똑한 탐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탐이 똑똑한 게 자랑스럽고 나는 똑똑한 탐이 자랑스럽다. 그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것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have trouble. 자, 문제는 따로 명시 않습니다. ing가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뭡니까? have trouble in ing죠. 여기서 in이 생략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in이 생략할 수 있냐, 생략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보통 이런 수거를 외우죠. spend나 플러스 시간, 돈 플러스 in ing에서 in을 생략할 수 있다. 뭐 하느라 시간이나 돈을 쓰다가 되죠. 자, 봅시다. He spent the whole morning. 그는 오전 내내를 보내버렸습니다. 뭐 하느라고? in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느라고. 이렇게 되는데 in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in을 생략할 수 없는 걸로, in이 있는 걸로 봅시다. 그러면 그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요거 뭐뭐에 있어서예요. 전치사 뜻이. 그죠? 그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오전 내내를 보내버렸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While he was reading the book. 이제 문장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인 거 설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He spent the whole morning. 그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는 그 오전 내내 보내버렸죠. 그러면 분사구문 고칩시다. 접속사 뺍시다. 주어 똑같죠. 주어 뺍니다. 시제 똑같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being이 되겠죠. being reading the book이 됩니다. 근데 being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전치사, being도 생략할 수 있죠. reading the book만 남죠. 자, 여기서 이걸 뒤로 뺍니다.
그래서 he spent the whole morning, he spent the whole morning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reading the book, in이 없어졌네. 그죠? 그래서 in이 있을 때는 이건 동명사고, in의 목적어가 되는 동명사고, in이 없을 때는 he spent the whole morning in 빼고 reading the book 이렇게 나오면 이 reading은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in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의 생략이 가능하다 설명하지 할 게 아니고 spend 플러스 시간동 플러스 in ing라는 구문도 있고 spend 플러스 시간동 플러스 그냥 ing라는 두 개의 구문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in이 생략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자 보십시다. he spent 5만원 on the book. 그는 그 책에다가 5만원을 썼죠. 이거 빼면 말이 됩니까? 이건 빼면 말이 안 되죠. 그는 spent 5만원 썼다. 그 책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on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책 가끔 가다 보면 spend 플러스 시간 돈 플러스 on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하고 spend 시간 돈 플러스 in 가로치고 땡땡땡 ing 이 두 개의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on은 가로가 안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안 쳐져 있다는 얘기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in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n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in이 있으면 동명사고 없으면 이거 분사구문 처리가 되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수거 have difficulty in ing 생략 그럼 have trouble 땡땡땡 ing have problem 땡땡땡 ing have hard time 땡땡땡 ing 이렇게 묶죠.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 곤란을 겪다 문제를 겪다 고초를 겪다. 그래서 in을 가로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자, he had a lot of difficulty. Yes, difficulty 써야 됩니다. 이것은 추상명사의 복수형은 구체적인 일이나 사건을 나타냅니다. 추상명사가 복수 형태가 되면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고 이때는 어려운 일들 이렇게 어려운 일들 구체적인 일이나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 fixing the machine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는 그 기계를 고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죠? 그래서 i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he fixed the machine 그가 그 기계를 고쳤을 때 he had a lot of difficulties 그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분사구문 고칩니다. when 빼죠. 주 똑같으니까 주 뺍니다. 시제 똑같죠. 그래서 fixing이 되죠. fixing the machine he difficulties 그러면 fixing만 요를 뺍니다. 이렇게 뒤로 빼요. 요것만 그러면 he had a lot of difficulties는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in이 없는 fixing the machine이 나오죠. 그래서 in이 있으면 동명사 in이 없으면 분사구문 그래서 in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07번도 07번까지만 오늘 강의합니다. 자, do you mind? 너는 신경 쓰냐? 그런 말입니다. mind는 신경을 쓰다는 얘기예요. 그 신경 쓰다니까 싫으냐라는 뜻입니다. 너는 신경이 쓰이냐? of me taking a seat at your table. 자, 식당 가서 테이블이 빈 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내가 좀 앉아도 되겠냐 그 말이죠. 내가 앉는 것을 신경 쓰느냐 그러니까 싫으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mind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바로 오니까 오브가 필요 없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처럼 오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보다는 소유격이 더 낫다. 그래서 my가 더 나은데 아마 책에서는
of me에서 me가 없어야 된다라고만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me보다는 my가 더 낫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ind라는 동사, 자 봅시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하면 요거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죠. 그래서 네가 엽니다. 그리고 네가 꺼려요. 네가 창문 여는 거 싫겠냐 그 말입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my opening 이렇게 되면 my라는 의미상의 주어 그냥 창문 여는 건 나고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는 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문 열어도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렇게 물었을 때 창문 좀 열어줄래 하니까 유라는 사람이 응 열어줄게 하면서 yes면 답을 yes라고 답을 하면 안 되죠. yes는 싫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no라고 대답해. no I wouldn't. 아니 꺼리지 않을게, 싫어하지 않을게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문 좀 열어줄래 하니까 미국 사람들 답을 뭐라고 하니까 of course not. not까지 붙입니다. 물론 꺼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not을 빼고 그냥 of course라고 써도 of course not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of course만 나와도 맞는데 yes나 no로 대답할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would you mind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 좀 해줄래? would you mind 땡땡땡 했을 때 해주겠으면 no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no I wouldn't. 해주기 싫으면 yes I would. 이렇게 해서 해줄 때는 해주기 싫을 때는 이렇게 yes I would로 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mind라는 단어 mind라는 단어가 꺼려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꺼려하다라는 뜻은 마음에서라는 단어에서 의미로 확장이 됐겠죠. 마음속에서 어쩐다는 얘기예요. 신경이 쓰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쓰이다, 신경이 쓰이다, 그 신경이 거슬리다, 그래서 꺼리다 이런 뜻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마인드라는 단어로 미국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생각을 잘해서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of course로 답할 때는 상관없이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원칙은 붙여야 되지만 안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yes나 no로 대답할 때는 신경을 좀 써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